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문화를 모방한 민족 아니야? 저는 베이징의 가장 큰 신문사 중 하나에서 여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유명한 중국의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을 개무시하던 그녀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가장 큰 신문사 중 하나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32살 중국인 시롱리입니다. 중국 전역의 신기술 기업부터 문화축제까지 모든 것을 다뤄왔어요. 편집자의 이메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다른 임무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지난 8년 동안 기사를 쫓아다녔던 익숙한 베이징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해외로 파견되는 거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건 제 첫 해외 임무였고 저는 그다지 신이 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제 가장 친한 친구 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커피 한잔 할래? 오늘 소식이 있어.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고 신선한 페이스트리 향이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저는 새로운 임무에 대해 불평했어요. 한국에서 2주라니? 믿을 수 있어? 그 필요 이상으로 세게 커피를 저었어요. 모두가 최첨단 기술은 미국이나 바로 여기 중국에서 나온다는 걸 알잖아. 한국은 그냥 중간에 끼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지. 웨이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어쩌면 놀랄지도 몰라. 내 사촌이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어. 음식, 사람들 모든 것을 사랑했대. 저는 눈을 굴렸어요. 너희 사촌은 모든 것에 흥분하잖아. 그 새로운 버블티 가게에 대해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는 별 생각 없이 옷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침대 옆 램프의 부드러운 빛이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적어도 누나를 위해 한국 마스크팩을 좀 가져올 수 있겠네. 이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중얼거렸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침대에 앉아 중국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어요. 각 기사는 동일한 그림을 그렸어요.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특별한 것을 제공할 것이 없는 나라라고요. 한 헤드라인은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는 한국 기술 기업들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기사는 서울 베이징과 도쿄의 그림자 속에 사는 도시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닫고 옆에 두었어요. 창문을 통해 베이징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항상 움직이고 항상 성장하는 도시였죠. 한국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빈 방에 대고 말했어요. 적어도 음식은 맛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알람을 맞추고 불을 끄면서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제가 기자로서의 전체적인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실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기내용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비행 중에 거의 2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노력한 후 저는 피곤하고 약간 짜증이 나 있었어요. 긴 줄, 헷갈리는 표지판, 그리고 구식 시설들을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대신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높이 솟은 유리 천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빛났어요. 바닥, 벽,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까지요. 그리고 단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었어요. 다른 국제공항에서 경험했던 1시간 동안의 대기 시간을 기억하며 출입국 심사대의 두려움을 안고 다가갔어요. 대신 저는 자동 게이트 줄로 안내받았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보세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지시대로 했더니 몇 초 안에, 정말로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와우,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정말 빨랐어요. 아마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미소 짓는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택시 승강장을 찾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훌륭한 발음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깨끗한 복도를 통해 저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손짓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드라이브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고속도로는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이 매끄러웠어요. 양쪽으로 햇살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는 잘 관리된 공원들이 보였어요. 건축물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평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이곳은 뉴욕이나 상하이만큼 멋져 보인다. 저는 혼란과 감탄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제가 읽었던 기사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의 제 호텔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직원들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영어와 중국어 모두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방은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고 인터넷 연결은 베이징 아파트의 것보다 더 빨랐어요. 화장실은 저를 멈춰 서게 했어요. 화장실에는 너무 많은 버튼이 있어서 누르기가 두려웠어요. 이게 여기서는 정상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실망스러운 기내식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호텔 주변 동네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나무 테이블과 신선한 페이스트리의 맛있는 향기가 나는 아늑한 카페를 찾았어요. 메뉴는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였죠. 바리스타가 추천한 커피와 달콤한 것을 주문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제 모든 돈,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기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불렀어요. 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카페 직원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도와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테이블 밑과 쿠션 사이를 살펴봤어요. 진짜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중년 여성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당신 것인가요? 계산할 때 카운터에 두고 가셨어요. 그녀의 뻗은 손에는 제 지갑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들어있는 제 밝은 빨간색 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모든 현금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혹감과 안도감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앉아 일기장에 메모를 쓰면서 저는 한국이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이 임무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기자 노트북은 호텔 객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옆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제 공식적인 첫 취재일이었고 제 일정은 회사 방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 삼성전자 본사. 이건 흥미로울 것 같네요. 택시가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어요. 미국 기술거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베끼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짧은 머리와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리 씨. 저는 지우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에요.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그들의 혁신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흰색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기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 지우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것을 집어들며 설명했어요. 간단한 동작으로 그녀는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서 주름 하나 없는 태블릿 크기의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저는 손을 뻗으며 물었어요. 기기는 제 손에서 단단하게 느껴졌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약하지 않았어요. 화면은 제 손가락 아래에서 부드럽게 구부러졌고 이미지는 왜곡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지 다른 이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제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이 나중에 채택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미친 듯이 휘갈겼어요. 애플 같은 미국 회사들과 어떻게 경쟁하시나요? 지우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단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도해요. 우리의 첨단 메모리 칩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요. 당신의 아이폰에도 아마 삼성 부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이것은 제가 쓰려고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현대의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현대적인 건축물은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밝고 흥분된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박 박사입니다. 우리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전시 플랫폼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특히 이상해 보였는데 배기관이 없었어요. 이것은 수소로 작동해요. 박 박사는 마치 애완동물처럼 자동차의 지붕을 토닥이며 설명했어요. 이 자동차들은 오염물질이 아닌 수증기만 배출해요. 우리는 기후 변화 해결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트랙을 주행하고 다른 두 차량 사이에 완벽하게 주차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우리는 이미 실제 도로에서 이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박 박사는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방문해요. 그날 마지막 방문지는 서울 시내의 스타트업 허브였어요. 건물은 에너지로 윙윙거렸고 젊은 기업가들이 식물과 자연광으로 가득 찬 개방된 공간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5개국에서 사용되는 앱을 만든 25세의 민준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실패하면 배우고 더 빨리 다시 시도해요. 그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근처에서 소라라는 여성이 어떻게 그녀의 작은 회사가 미국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의사들이 질병을 더 일찍 진단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우리 알고리즘은 인간의 눈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녀는 목적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객실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저는 침대 위에 메모를 펼치고 한국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반하는 발견으로 가득한 페이지들을 응시했어요. 이들은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원래의 기사계율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쓰려고 왔던 이야기는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새롭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인상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봤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런 성취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심장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공기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음식과 달콤한 과자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음악적인 한국어 문구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외쳤어요. 좁은 통로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열된 화려한 야채 더미, 얼음 위에 진열된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그리고 제 손가락이 만지고 싶게 만드는 아름다운 수공 예품들을 지나쳤어요. 김치 진열대에 사진을 찍느라 바빠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더 나은 각도를 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누군가에게 세게 부딪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재빨리 돌아서며 외쳤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는 미국 억양의 영어로 대답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고 40대의 미국인 사업가였어요. 그는 근처 가게에서 음료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곧 우리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달콤한 식혜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5년 전에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왔어요. 마이클은 우리의 작은 테이블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남아버렸죠. 무엇이 당신을 머물게 했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것이 외국에 반한 사람을 만난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한국이 무엇이 특별한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마이클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지 기술이나 음식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주변에 붐비는 시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한국인들은 일을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에 깊이 신경 쓰죠. 제 사업에서 저는 약속을 어긴 한국인 파트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은 제가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KBS에서의 다음 약속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빠른 움직임과 더 빠른 미소를 가진 TV 프로듀서 수진을 만났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그녀는 저를 스튜디오를 통해 안내하며 말했어요. 곧 토론 프로그램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저를 카메라 바로 옆자리로 안내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6명이 열정적으로 환경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지만 제가 고향에서 보던 비슷한 쇼에서 볼 수 있었던 고함 지르는 싸움은 없었어요. 우리 미디어는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지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속삭이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정직한 대화가 사회로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촬영 휴식 중에 수지는 저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그녀의 생각을 더 공유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외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어 해요. 저녁에는 하나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어요. 중간쯤 가서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제발. 저는 미친 듯이 주머니와 가방을 확인하며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제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는 저를 도와줬어요. 그는 차를 세우고 빠른 한국어로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찾을게요. 그는 간단히 말하고 레스토랑으로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레스토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근처 가게들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역 경찰이 수색을 돕기 위해 도착했어요. 완전한 낯선 사람들이 참여하여 테이블 아래를 확인하고 전화기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1시간 안에 두 집 건너에 있는 가게 주인이 제 전화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제 테이블에서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그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이전의 소나기로 인한 웅덩이에 반사되는 것을 보며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기술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놀라웠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쓰게 될 이야기에 대해 흥분됐어요. 저는 텔레비전 스튜디오 무대 뒤에서 긴장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방금 제 얼굴에 파우더를 맞췄고 음향 기술자는 제 블라우스에 마이크를 클립으로 고정하고 있었어요. 5분 후에 방송 시작이에요. 제작 조연출이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침 토크쇼 중 하나인 코리아 투데이에 출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제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인터뷰의 반대편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이징에 있는 제 편집장은 주장했어요. 이것은 놓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이제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커피 테이블이 있는 밝게 빛나는 세트장으로 안내되면서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어요.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은하라는 여성 호스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편하게 있고 당신답게 하세요. 그녀는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 속삭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은하가 저를 청중에게 소개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은 어떤가요?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들리는지에 스스로 놀라며 시작했어요. 이곳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의 기술은 단지 다른 이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제 뱃속에 긴장된 매듭이 풀렸어요. 말들이 더 쉽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8년 동안 기자였지만 지난 2주 동안 저는 저널리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했어요. 저는 지폐 한 장도 가져가지 않고 제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카페 손님,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의 열정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제 잃어버린 전화기를 찾는데 도움을 준 낯선 이들의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은 보도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인터뷰는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제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 방송되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전화기는 알림으로 계속해서 진동했어요. 인터뷰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도록 세뇌되었다고 말하면서요. 다른 이들은 제가 다른 나라를 칭찬함으로써 제 나라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제가 본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해 질문했어요. 일주일 후 베이징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한 최종 기사를 쓰기 위해 제 책상에 앉았어요. 제 창문 밖에는 도시의 익숙한 소리들, 자동차 경적, 거리 상인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제 평생 알아온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어요.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제가 할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편집장은 이미 너무 긍정적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저널리즘 교수가 한 번 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좋은 기자는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진실을 말해요. 제 손가락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은 우리가 믿도록 인도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전통과 혁신이 함께 춤추는 나라,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가 건설되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한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제 말에 담아냈어요. 태양이 떠올라 제 어수선한 책상 위로 황금빛을 들이울 때 저는 마침내 보내기를 눌렀어요. 제 기사는 지금까지 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일부는 심지어 직접 보기 위해 여행을 예약하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제 편집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저는 비판을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어요. 너는 한국에서 좋은 일을 했어. 다음 달에 일본을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는 저는 흥분으로 가방을 쌌어요. 제 자신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면서요. 어디를 가든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제 마음으로 느낄 거예요. 그것이 진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에 관해서는 저는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회의적인 기자가 아니라 놀라운 나라의 진정한 심장을 발견한 친구로서요. 한국은 저에게 단지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진정한 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